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영웅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들이 있죠. 세계 최대의 영토를 정복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억압에 저항했던 인도의 간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독립운동가 베트남의 호치민, 대한민국에도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어떤 영웅들이 있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영웅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그 중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웅 중 한 명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은 넓은 영토를 점령한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뛰어난 용기와 전략으로 주변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던 신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자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인물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막아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나중에는 일본군에 비해 개와 병사가 무척 부족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작전과 지도력을 발휘했고 죽는 순간까지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선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바탕으로 결국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수대첩에서 30만의 수나라 대군을 막아낸 을지문덕,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막아낸 강감찬 역시 나라를 지켜낸 훌륭한 장군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진 영웅들도 있지만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운 많은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이 있던 행주산성에선 전투를 돕기 위해 부녀자들이 긴 치마를 짧게 잘라서 돌을 나르는 일을 했고 1919년에는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나 해외 파병에 나간 이름 모를 수많은 군인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됐고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훌륭한 위인들의 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유관순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는 일본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학생이었던 유관순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은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을 잡아갔습니다.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고 결국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17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구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김구는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김구의 주도하에 수많은 독립운동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1945년 해방을 맞게 됩니다. 김구는 해방 이후에도 남과 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미래를 밝히고자 학교를 설립해 교육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는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부대를 이끌며 일본군과 전투를 했고 일본군을 생포했지만 박애주의의 정신으로 전원을 석방시키기도 했습니다. 1909년에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결국 일본에 잡혀 1910년 감옥에서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안중근 의사의 공훈을 기리며 1962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전투나 물리적 운동이 아닌 문화적으로 하는 독립운동들이 있었는데요. 애국 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문맹퇴치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통해 전투가 아닌 문화적 노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노벨상은 매년마다 한 해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수상 분야에는 평화, 문학, 물리학, 화학, 생리학 및 의학, 경제학, 총 6개 분야로 나눠 상을 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그동안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이자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독재 정권에 맞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돼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마다 문학상 후보로 지목되는 고은 시인, 각 과학 분야의 연구진 등 다양한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며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노벨상 수상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의 약자로 국제연합기구를 뜻하는데요. 2015년 현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사무총장은 한국인 반기문 총장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2006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원자력이나 기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반기문은 2011년에 유엔 사무총장직에 재선됐습니다. 한편 스포츠와 문화계에도 대한민국을 알리며 활약하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까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 내에 입상하며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올포디움 기록을 작성한 피겨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타이치에서 선정한 영웅 부분 2위에 올랐으며 2014년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 기록의 5위에 오르며 꾸준한 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물과 영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